랄프의 남의 디스크쇼 세 번째.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방송에서는 4천만 명이 이동한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고 옛 친구들을 만난다. 클리셰처럼 반복되는 상투적 추석 풍경을 내보내겠지요. 하지만 그 주위를 둘러보면 점점 추석 풍경도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례를 안 지내는 집도 많아지고 아마 인천공항은 미어 터질 겁니다. 저는 집안에서 장손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가 맏아들이고요. 어머니 쪽도 어머니가 6남매의 장녀인데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도 맏아들입니다. 즉 저는 8촌 이내에 형이나 누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어린 5촌 당숙이 꽤 있죠. 이렇게 장손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 1년에 기제사가 7번, 추석 설날 합치면 9번, 거기에 벌초나 시제 같은 종중일 포함하면 거의 매달 집안 행사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결혼하고 어이없어 한 게 보름 걸러 지내는 기제사였죠. 저희 집안은 그래도 비교적 장수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옛날로 치면 다 환갑 넘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돌아가신 제사가 다 음력 섣달부터 정월 2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예전에는 겨울을 넘기기가 정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릴 적 제사를 지낼 때는 시골집 마루에서 지냈는데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발이 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이 제사 언제 끝나나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저희 집이 금과 옥조처럼 지키던 기제사와 명절 상차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리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8순이 넘은 어머니께서 제사를 안 지내도 별 천둥벼락이 안 치신다는 것을 깨닫고 파업 중이십니다. 저도 사실 너무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저는 늘 정말 제가 어디 진짜 해외 나간 거 이외에는 거의 100% 참석을 하는데 제 사촌 동생들이나 보면은 거의 제사를 안 와요. 그러면 나중에 제 밑으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과연 이게 이어질지도 의심스럽거든요. 예, 이렇게 각자 다른 추석 명절 지내고 계시겠지만 일단 저희 집 사정은 이렇습니다. 네. 오늘은 양희은의 1991년도 앨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그해 겨울입니다. 비는 내리고 행여나 만나려나 헤매어 보면 먼 어제처럼
지난 회차에 소개해드린 조용필 7집과 산울림 7집도 한국의 대중음악 명반 100곡에 수록된 음반이고, 이 양희은의 1991년도 앨범도 1집 양희은 고운 노래 모음과 함께 100곡 안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70년대에 발표한 노래가 너무나 유명해서 그 양희은 씨가 90년대 이후에 발표된 노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양희은 씨를 실제로 본 게 1980년대 중반 서울 시내 어느 음악 카페에서였습니다. 뭐 거의 40년 전 기억이라 거기가 신촌인지 명동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그날의 에피소드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저보다 더 음악을 좋아하는 친한 친구와 함께 초저녁부터 한 장 걸치고 2차 장소를 찾아서 이제 길거리를 좀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지하 음악 카페의 보도의 쇼윈도우에 연결한 작은 텔레비전에서 양희은의 공연을 중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80년대의 CCTV라 사실 지금도 제 기억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일종의 오버 테크놀로지였죠. 그 친구와 저는 눈이 희둥그레져서 와 양희은 라이브다 하면서 그때가 아마 양희은 씨가 30대 초반이었던 시절입니다. 아마 그때 암 걸리고 뭐 미국에 있다 들어오고 그리고 아마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친구하고 저는 그 앞에서 좀 망설이다가 야 일단 들어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자 그래갖고 그 지하의 라이브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기타를 치는 양희은 씨의 실물을 봤지만 뭐 애석하게도 저희 주머니에는 그 라이브 카페를 감당할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뭐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맥주 기본이 몇만 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야 1,000원, 2,000원짜리 안주에 500원짜리 소주를 마시는 처지인데 불가능한 액수였죠. 아무튼 잠깐 보고 뭐 자리를 앉을 생각은 못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 언제 한번 돈 모아서 구경 오자 라고 자리를 떴지만 물론 뭐 그 다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A면 두 번째 곡 그리운 친구에게입니다. 종일 내리던 비가 어느새 그쳐버린 저녁 무렵엔 나뭇잎 사이 스치면서 지나가는 바람결이 좋은데 너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 얘기를 기억하는지 언제였던가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수많은 얘기를 했었지. 그땐 그랬지. 우리의 젊은 가슴 속에는 수많은 꿈이 있었지. 그 꿈에 날개를 달아 한없이 날고 싶었지. 다시 어둠 내리고 이렇게 또 하루가 접혀져 가고 산다는 일은 어디까지 가야지만 끝이 날지
너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 얘기를 기억하는지 너는 말했지 서로가 다른 길을 걸어도 우리는 함께 간다고 지금 이렇게 혼자서 밤거리를 걸으면 구멍난 가슴 사이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지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여름도 가고 어느새 바람 속엔 가을 냄새가 만나고 싶은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 얘기를 기억하는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 얘기를 기억하는지 양희은 씨는 당연히 저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 지금도 제 얼굴을 보면 나 지금 친구인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 제작을 할 때 거의 7, 8년 이상 저희 프로에 출연자로 모셨었거든요. 저는 직접 제작하는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집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촬영장에 갔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아주 자주 뵙지는 못했습니다. 뭐 한 번은 스태프들과 함께 그때 뭐 밖에 특집인가 어쨌든 뭐 하고 일산 자택에 집들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관련 일을 할 때 여러 연예인들을 간접적으로 만났지만 10여 년 일하면서 집이나 어떤 별장 같은 데를 직접 가본 건 양희은 씨하고 배우 정동환 씨 두 분뿐이었습니다. 정동환 씨도 정말 술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 연예인 중에 정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압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술 때문에 아주 그 재밌는 장면 보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네. 저는 뭐 연예인들 사인을 받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그런 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사인을 요청해서 받은 분이 유일하게 양희은 씨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 기타에 받은 사인이죠. 그리고 양희은 씨 초기판 레코드 몇 장도 사인을 받아서 제 지인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판은 지금 저한테 없는데 그 기타 사인한 거는 제가 카페 게시판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A면 세 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아이유가 다시 같이 불렀었죠. 어떻게 보면 아이유가 93년생인데 아이유가 태어나기도 2년 전에 나왔던 곡 가을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소몰신이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세시봉이라는 단어가 방송을 탄 적이 있었죠. 이것도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70년대 통기타 가수들을 통칭해서 세시봉 세대라고 하죠. 세시봉은 불어로 영어로 하면 It's good, 정말 좋아라는 뜻입니다. 60년대 많은 가수들을 배출했던 음악 감상실 이름이고요. 세시봉이 문 닫고 그 맥을 이은 게 오비스 케빈입니다. 저도 뭐 사실 그 선배들한테 말만 들었지 오비스 케빈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또 제가 20대를 보냈던 80년대에는 통기타 문화가 거의 망했던 시절이라 애석하게도 저는 그 문화의 세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기억나는 곳이 종로에 그 싱얼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술집 이름이 싱얼롱인지 뭐 다른 이름인지는 제가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거기를 싱얼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종로 관철동에 있는 어느 2층 라이브 카페였는데 거기 가면 테이블 위에 노래책이 있었고 그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책을 넘겨가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노래방 기계가 있던 시절은 아니었으니까요. 거기에 좀 재미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 금음이나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싱얼롱에서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 스페셜 공연도 했고 게임도 하고 행운권 추천 같은 것도 했는데 그 중에는 그 술 빨리 마시기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저희 소시적에는 대접에다가 그 소주를 받아 먹거나 냉면 그릇에다가
막걸리를 그냥 가득 따라갖고 그 원샷하는 그 신고식 문화가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시주 자리에 빠지지 않는 대표 선수였습니다. 워낙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니까 특히 막걸리 시주 그 냉면 그릇에 가득 담은 거 원샷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싱얼롱에서는 게임 참가들을 무대에 불러세우고 술 빨리 마시기를 하는데 보통처럼 뭐 대접이나 냉면 그릇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테이블 위에다가 그 옛날에 그 4홉짜리 맥주 있죠? 그 큰 병, 640짜리. 그거를 한 병씩 주고 사회자가 사인을 하면 그 술을 따서 원샷에 빨리 마시고 머리로 들어 올리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그 1등이 그 테이블에 스페셜 안주 하나랑 무슨 선물 세트를 주는 거였어요. 그게 뭐 치약인가 비누 뭐 그런 거였는데 야 이거를 하는데 이게 요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잘 마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이 대접에다 있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를 할 수 있어도 병맥주를 빨리 마시는 거는 이거는 술도 잘 마셔야 되지만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나 소주보다 맥주가 힘든 게 맥주는 거품이 나거든요. 그리고 병사슬 하면 그 대접에 있는 거 마시는 것처럼 꿀꿀꿀 삼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즉, 술 잘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그 요령을 미리 연습을 했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목젖을 개방하고 그냥 부어야 됩니다. 숨도 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입 딱 벌리고 눈 감고 부어야 돼요. 그러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준비 안 하고 나가면요. 아예 난리가 납니다. 막 그 자리에서 막 뒤집어 엎고 뱉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 요령을 알고 나왔기 때문에 늘 1등을 했습니다. 참 정말 피나는 연습을 통해 요령을 터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연습한다고 먹은 맥주값이나 거기 1등상 받은 부상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그 아까 그 양희은 라이브 못 본 친구랑 연말이면 늘 시골로 가서 야 용돈 벌러 가서 술 게임 하고 제가 상을 타면 그 선물 세트를 또 거기 아래 가면 구멍가게가 있어요. 그 구멍가게 가서 선물 세트 주고 소주나 막걸리로 바꿔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12월 달 추울 때 눈 내리는데 그 길거리에서도 앉아갖고 그 새우깡 하나에 소주도 먹고 그랬었는데 기억납니다. 그 지금 없어졌지만 종로서적 앞에 거기 그 걸터 앉을 수 있는 지하철 입구에 걸터 앉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걸터 앉아갖고 새우깡에 소주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오죽 단골이었으면 3년째 때였나? 그 사회하시는 분이 저분 작년에도 와서 상탁한 분 아닌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좀 민망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호기롭던 시절이 가끔은 조금 그리워지네요. 지금은 뭐 술 조금만 마셔도 해롱해롱 됩니다. A면 네 번째 곡 그 바람은 어디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는지 알고 싶어서 머나먼 길을 떠났지. 언제 다시 돌아온다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이 세상에 혼자만 버려진 느낌. 밤하늘엔 수많은 별들 빛나고 언제인가 꿈을 꾸었지. 한 마리 새가 된 꿈을 하늘 높이 날아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봤지. 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또 어디로 바람은 불어가는지 아무래도 알 수 없었던 산다는 일의 의미를 그 어느 날 나를 지나간 바람이 가르쳐 줬지. 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또 어디로 바람은 불어가는지. 양희은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사춘기 시절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양희은 씨가 직접 쓴 수필과 자서전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그 대학 들어가서 노래를 통해 돈을 벌고 악착같이 그 저작권 받으려고 음반사 사장과 맞짱도 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뭐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당시로서 최고의 명문인 경기여고를 졸업했고 또 서강대에 진학한 걸 보면 뭐 그렇게 뭐 아주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대학 진학이 기본이지만 70년도만 해도 여고 졸업이면 지금 뭐 대학이나 대학원 정도의 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수로서의 양희은은 송창식의 추천 덕분과 그리고 김민기라는 탁월한 음악가를 만나면서 데뷔부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률의 노래들이 금지곡으로 지정되면서 대중매체에서 사라지게 되죠. 제가 80년대 중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서 알바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그 캠프장에다가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데 제가 그때 천리길하고 아침 이슬을 틀어줬거든요. 아, 그랬더니 선생들이 뛰쳐와갖고
금지곡을 튼다고 막 난리를 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들한테 아이 뭐 금지곡인지는 아니면 잘 모르겠고 아침 이슬이나 천리길 같은 이 아름다운 노래에 가사나 음율에 뭐가 문제인지 딱 하나만 알려주면 제가 노래 안 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선생들이 뭐 어버버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튼 나라에서 틀지 말라는 노래니까 틀지 말라고 이렇게 박박 우게 되던 게 기억납니다. 뭐 개인적으로 양희은 씨의 노래가 진보 진영의 애창곡이 되어서 양희은 씨도 진보적 혹은 좌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성향은 거의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시각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A면 끝나고 B면 첫 번째 곡 11월 그 저녁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부르듯 바람이 불어오며 나 홀로 조용히 노래를 불러본다. 잊어버린 먼 친구들을 찾고 싶은 먼 얘기들을 내 작은 노래에 불러본다. 꿈꾸듯 아득히 구름은 흘러가고
쓸쓸한 미소가 입가에 스쳐간다. 나의 어제가 그랬듯이 나의 오늘이 이렇듯이 혼자서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 참 외로운 여행이여라. 양희은의 1991년 앨범은 80년대 유명한 기타리스트였고 최근에는 영화음악 및 평창올림픽의 예술 감독을 맡은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대부 이병익의 작품입니다. 이병익 씨가 65년생이니 뭐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요. 양희은 씨하고는 거의 뭐 띠동갑쯤 되죠. 그의 그 천재적인 음악적 성향이 양희은과 결합되어 전체 분위기는 매우 담담한 그 미니멀리즘을 보여줍니다. 오로지 기타와 보컬만으로 이 아주 서정적이고 정말 담백한 음반이죠. 이런 노래는 말입니다. 가을날 들판에 캠핑 의자 하나 놓고 진짜 브랜디나 와인 딱 한 잔 마시고 정말 듣기 좋은 진짜 명반이죠. 여기서 이병우의 직접 앨범 소개글을 전해봅니다. 작업을 마치고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 노래들을 듣는 이들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B면 두 번째 곡 나무와 아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나무 한 그루 나주막한 언덕 위에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언제나 그 자리 나 죽어 다시 산다면 한 그루 나무가 되어 낮은 언덕을 지키며 언제나 부르게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언덕을 찾아와서 내 그늘에 기대시며 휘파람 불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노래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외로운 아이의 노래 바람이 불면 아이는 나무를 찾아갔었네 그냥 기대어 있기만 해도 외롭지 않았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아이는 떠나게 됐네 울지 마라 내 친구야 날 잊지 말아라 어느
없지 않았네. 제가 양희은 씨와 방송을 할 때 해당 프로의 구성 작가들이나 이런 그 스태프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작가들은 막내가 20대 후반, 메인 작가가 30대 초반이었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 양희은 씨의 젊은 시절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소장하고 있던 일집 그 고운 노래 앨범을 주고 이번 촬영 갈 때 내 부탁이라고 좀 말하고 사인 좀 받아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작가 친구들이 LP판 자체를 처음 만져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LP판을 보고 놀랬고, 둘째는 그 자켓에 나온 사진을 보고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여자든 남자든 20대와 50대 사이에 굉장히 변화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양희은 씨도 사실 20대 때 이미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뭐 아무튼 그 젊은 친구들 눈에는 긴 생머리에 그 청순한 양희은 씨 20대 모습이 매우 생경했던 모양입니다. 그 외모와 그 고운 미성은 그 당시에 그 따라올 가수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곡은 아마 가장 많이 사랑받은 노래일 겁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벌써 12년 전인 것 같은데 양희은 씨가 데뷔 40주년을 맞이해서 어디만큼 왔니라는 뮤지컬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프로를 제작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저는 뭐 출연자 본인보다는 그 매니저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었는데 당시 그 양희은 씨의 로드 매니저였던 친구는 제가 좀 비교적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공연을 기획하는 매니저나 기획자의 가장 큰 걱정과 목표는 이게 사실 본전을 뽑느냐입니다. 이게 그런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데는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매표 수입이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연을 하면서도 이 본전을 넘기느냐로 너무 고민했던 게 제가 옆에서 참 봤는데 어쨌든 이 덕분에 저는 이 공연을 2번이나 봤습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20대의 양희은을 재현한다는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 20대 양희은 씨를 연기하고 노래했던 젊은 가수인지 배우인지 뭐 아무튼 그 이후로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 뭐 크게 알려지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자, B면 마지막 곡 잠들기 바로 전입니다.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따라 말했다. 네 장미가 그토록 소중해진 건 네가 네 장미에게 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 장미에게 들인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넌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넌 언제나 책임이 있어. 넌 네 장미에게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게 대해서 책임이 있어. 잊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양희은의 1991년 앨범도 어느새 30년이 더 지났네요. 데뷔 20주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와 했었는데 이제 만백년. 참 그와 함께 그 아침 이슬을 몰래 테이프에
복사해서 어렵게 녹음해 듣던 까까머리 중학생도 에이 좀 있으면 환갑입니다. 환갑. 참 제가 알고 있는 가요 가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사가 아침 이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양희은 1991년도 앨범 전곡을 들려드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1971년도에 발표된 아침 이슬을 끝으로 들려드리며 오늘 남의 디스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양희은의 아침 이슬.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사진모 방송은 다음 주까지만 진행했고요. 지금까지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남의 디스크쇼 랄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